이번 주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술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물리적 위치에 따른 구성 방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진화된 기술로서 데이터 마트,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빅데이터 환경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하루에도 무수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검색하고 활용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하철 안에서 모바일 폰으로, 컴퓨터 앱이나 인터넷 환경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또는 마트의 키오스크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왔던 데이터의 접근과 사용입니다. 바로 지난 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술들이 구현되어져서 생활에서 데이터 활동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차에서는 여러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델이 대부분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하여 그림과 같은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이번 학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즉 지리적으로 한 장소에 데이터 시스템이 설치 운영되는 구조가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지하고 백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바틀렉 현상,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지만 사용자가 마치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각 지역 사이트로 분산되어 설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산 처리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로컬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둘째, 분산 데이터베이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 데이터베이스로서 각 처리기와 연관되어 지역 처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이터를 그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셋째, 통신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역 처리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자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망을 의미합니다. 규모에 따라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간 통신망,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또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지역 처리기들은 특정 통신규약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따라서 통신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통신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개의 지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지만 모두 별개로 독립 분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개념입니다. 노드, 지역 사이트, 즉 로컬 사이트로서 하나의 자치적인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분산되어 있는 전력 응용, 다른 말로는 전력 트랜잭션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노드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력 응용,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원격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처리해야 되는 트랜잭션으로 분산 트랜잭션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지역 트랜잭션, 지역 응용, 로컬 트랜잭션이라고
혼용해서 쓰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이트를 접근하지 않고 그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접근해서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산 저장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분할하여 각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과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중복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신뢰성과 가용성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된 여러 지역에서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서 데이터들의 처리 성능이 향상됩니다. 데이터 처리 요청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므로 처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함으로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과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중복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함께 변경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변경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의 위치 분산, 단편화, 테이블 분할 분산, 그리고 테이블 복제 분산, 테이블 요약 분산, 분산 적용 기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살펴보면 본사 사이트와 지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자재 품목, 생산 제품, 협력회사, 그리고 사원, 부서 등의 테이블을 각각 나누어서 지금 본사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유지하고요. 지사에서는 생산 제품, 사원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테이블 위치 분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의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테이블을 쪼개어서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이블을 더 작은 조각 프래그멘테이션으로 나누고 각 조각을 별개의 테이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단편화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화를 하면 각 조각이 전체 테이블이 아니라 전체 테이블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적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리할 데이터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편화를 통해 데이터의 중복의 장점은 그대로 취하면서 또한 데이터 중복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 아이템의 수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메모리의 가용성 측면 그리고 성능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단편화의 방법에는 수평적인 단편화와 수직적 단편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분해하는 혼합 단편화가 있습니다. 자, 수평적 단편화는 테이블의 레코드들을 어떤 조건에 따라 몇 개의 집합, 수평 단편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제품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로 수평 분할되어 지역 1과 지역 2 사이트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수평 단편화의 조건이 지금 나누어진 지역 1과 지역 2의 사이트로 보니까 아마 단가 기준의 조건으로서 단가 기준이 4,000원을 기준으로 레코드들을 4,000원이 넘는 단가와 4,000원이 안 되는 단가로서 이제 각 레코드들을 이렇게 지역 1과 지역 2로 수평 분할하였습니다. 수직적 단편화는 테이블을 수직적으로 단편화하는 것으로 각 레코드들의 속성, 열 단위를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제품 테이블의 속성들을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량, 속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테이블을 지역 1 사이트에 그리고 속성이 제품번호, 단가, 제조업체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지역 2에 수직 분할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직적 단편화라고 합니다. 수평적 단편화와 수직적 단편화를 혼용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을 혼합 단편화라고 합니다. 지난 학습에서 지리어에서 학습했던 프로젝션 연산과 실렉션 연산 등을 이용해서 바로 혼합 단편으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단편화 작업을 하여 분리할 때의 수행 조건으로는 완전성, 전체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는 어느 한 조각에는 반드시 속하여야 한다. 다음, 회복성, 단편화된 조각들로부터 원래의 전체 테이블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성, 전체 테이블의 모든 조각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성, 회복성, 분리성이 단편화 작업의 수행 조건이 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목표는 데이터의 독립성과 분산 투명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목표로 하고 있는 데이터 독립성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분산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음을 사용자는 인식할 필요 없이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데이터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분산 투명성인데 이것은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단편화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등이 포함됩니다. 위치 투명성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려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특징이고, 중복 투명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 중복 저장되더라도 사용자가 중복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된 것처럼 사용하게끔 하는 특징입니다. 단편화 투명성은 단편화된 데이터들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 저장하지만 사용자는 데이터가 단편화된 것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수행되더라도 결과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 투명성, 동일한 특정 지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산 투명성의 효과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분산 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참조 구조,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나타내는데 분산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상단의 전역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분산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모든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합니다. 테이블들은 분산을 위해 논리적으로 분할된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로 구성되는데 이 프래그먼트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 단계 단편화 스키마의 기술이 됩니다. 전역 개념 스키마와 각 프래그먼트의 스키마와의 매핑도 바로 이 단계의 단편화 스키마에 정의됩니다. 다음 단계는 할당 스키마 단계인데요. 프래그먼트 단편은 전역 릴레이션의 논리적 구성 단위이지만 실제적인 값은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는 네트워크의 한 사이트나 또는 여러 사이트에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당 스키마, 이 단편들의 인스턴스들이 어떤 사이트에 저장해야 되는지를 정의한 것입니다. 만일 한 단편 프래그먼트의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의 물리적 사이트에 저장해야 되는지를 정의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중복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할당 스키마에서 정의된 매핑에 따라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이냐, 비중복이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조 구조에서 상위 레벨인 전역 스키마, 단편화 스키마, 할당 스키마는 DBMS의 데이터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여지는 하위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DBMS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서 매핑이 필요합니다. 이 매핑을 이제
지역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스턴스가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매핑은 그 사이트의 지역 DBMS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참조 구조가 지향하는 목표는 데이터의 단편화, 할당의 분리, 중복의 제어, 지역 DBMS로부터의 독립성, 이러한 것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학습에서 지리어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의 지리어 처리도 역시 가장 성능이 좋은 처리 전략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와 각 처리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가하느냐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디스크 접근 횟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 하나의 지리문을 분해하여 여러 사이트에서 병렬 처리하게끔 함으로써 얻는 성능상의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응답을 추출하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게 하는 효율적인 지리 처리 전략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세서에서 수행적인 명령어 프로그램 단위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프로세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현재 수행 중인 한 레코드의 단위를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즉,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명확한 이해는 DBMS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병행 제어 및 회복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은 한 번에 커밋 완료되거나 롤백 취소되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이죠? All or nothing이죠. 그렇죠? 트랜잭션은 한 번에 완료되거나 취소되어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은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원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방금 설명했던 all or nothing 트랜잭션의 연산은 전부 실행되거나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특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일관성 consistency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제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수행 전과 수행 후의 상태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미성 isol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독립성이라고도 합니다. 트랜잭션의 수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 중인 트랜잭션은 독립적으로 연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속성,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duration 영속성입니다. 트랜잭션의 상태는 5가지가 있습니다. 활동 상태, active, 수행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실행 중인 상태, 그리고 partially committed, 부분 완료 상태, 일을 끝낸 상태인데 그 결과가 디스크에 저장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failed, 실패 상태, 수행 중 오류 발생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 다른 말로는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aborted 상태, 철회라고 하는데요. 수행이 실패하여 롤백 연산을 수행한 상태이고 원래로 돌아가는 것, 복귀된 것, 일하다가 원상태로 복귀된 상태입니다. committed, 완료, 수행이 완료되어 커미티 연산을 수행한 상태로 즉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활동 상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부분 완료 상태 아니면 실패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죠. 롤백 연산에 의해서 철회 상태로 원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부분 완료 상태에서는 커밋 연산에 의해서 완료 상태가 됩니다. 자, 트랜잭션의 연산은 커밋과 롤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밋은 완료 연산입니다. 트랜잭션 실행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롤백 연산은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는 연산입니다. 트랜잭션이 철회되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다시 시작되는 리두, 재시작, 그리고 undo, 폐기하는 undo 조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시에 처리되는 상황을 동시성 컨커런시라고 하죠.
동시성은 지난주차에 학습하였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병행 수행, 동시성, 제어 해결이 역시 중요합니다. 회복, 리커버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로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일관성 있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DBMS의 기능, 복구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이트 장애, 링크 장애, 메시지 전송 장애, 네트워크 분할 등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에 의해 DB가 손상이 되면 회복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처리 과정은 장애를 탐지하고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는 프로시저가 가동합니다. 장애가 일어났을 때 데이터의 처리는 장애 사이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주최하는 카탈로그를 갱신하고 장애 사이트에서 활동 중이던 트랜잭션들을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장애 사이트가 중앙 서버일 경우에는 새로운 중앙 서버 선정 후에 운영해야 합니다. 각 지역 사이트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시스템에 있는 트랜잭션 관리기 TM과 트랜잭션 조종자 TC를 두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조종자 코디네이터는 트랜잭션의 실행 절차를 조정하는데 회복을 위한 로그 유지, 병행 제어를 담당합니다. 트랜잭션 관리자, 트랜잭션 매니저는 전역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이트에서 시작된 트랜잭션의 실행을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가용성입니다. 분산 시스템은 어느 한 사이트의 장애나 개별적인 통신 장애가 있더라도 축소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다면 중복되어 있는 사본 하나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가용성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독립 분산시킴으로써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이고 통신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확장성, 점증적인 시스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고 또 처리량이 증가하게 되면 분산 시스템은 새로운 노드 사이트를 첨가함으로써 확장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확장은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효용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분산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이용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 분산 저장시킴으로써 응답 시간과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병렬 처리로서 지리어 처리의 응답 시간도 빨라지게 합니다. 또한 사용 형태에 따라서 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나 시스템의 설계비 등 구축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사이트가 협조하여 처리해야 되므로 메시지 교환과 이들 간의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추가적인 통신 비용이나 처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기술이 더욱 요구되고 비용이 높아집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계층 투티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서비스 요청자인 클라이언트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자원의 제공자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분리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CS 모델에서는 사용자 PC에는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면을 처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3티어 3계층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 환경 사이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층이 추가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트에는 UI, 또 중간층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는 이제 프로세스 로직이 들어갑니다.
업무 로직이라고 합니다. 업무 로직을 여기에 두어서 프로세스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3계층에서는 데이터 서버를 두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티어에 분산되어서 설계되어지는 구조입니다. 3티어, 3레이어, 3계층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3티어의 구성 요소들을 잘 시각화해 두었습니다. 클라이언트 티어는 프레젠테이션 티어이고 중간 티어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배치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버로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티어 3계층에는 DBMS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렇게 시스템의 분리 구조를 구축한 분산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웹 환경을 간단히 그려봅시다. 웹 환경은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 티어 단계는 바로 웹 브라우저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에게 웹 문서를 요청하고 HTML이죠. 요청 문서를 요청하고 웹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알맞은 웹 문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웹 문서의 결과를 띄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동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되어진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되어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말하고요. 백엔드라는 용어는 바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부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을 씁니다. 샤딩 기법이란 데이터 양이 많아졌을 때 가용성, 확장성, 성능 향상을 위해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수평 분할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업무를 데이터 카피를 가진 서버에 나누어 동시런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피를 3개 두고 있어서 그중 하나가 다운되어도 다른 2개로 업무를 런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구글 HDFSS는 총 1800개의 서버 중에 동시에 1600개가 다운된 경우가 있었으나 데이터를 3개의 카피를 유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서버가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수정되면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인설트 되게 되면 모든 카피에 똑같이 반영시키기 위한 오버헤드가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주요 기능들을 파악하고 학습하였습니다.